네, 이제 챕터 8이죠. 챕터 8 저희가 이번에 어떤 내용을 조금 배워볼까 하냐면요. 이번에 저희가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웹사이트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겠지만 물론 지금 UI 만드는 거는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그래도 그동안 배운 뭐 쿼리라든지 뭐 프로텍티드 라우트 뭐 리프레시 토큰 어세스 토큰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웹사이트들은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셨을 수도 있고, 그래도 좀 어렵다, 많이 좀 공부를 해야겠다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당연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당연한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이제 어떤 웹사이트든 좀 막 복잡한 웹사이트 아니라면은 뭐 소켓 통신이라든지 실시간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안 배웠으니까, 뭐 그런 게 아니면은 그래도 우리가 배운 한도 내에서 뭐 내가 아는 지식과 뭐 인공지능 GPT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면은 어느 정도 웹사이트들은 그래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자신감을 지금쯤 시기에는 얻어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챕터 8에 이제 조금 배워볼 거는 사실상 그 최적화 기법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려고 해요. 왜냐면 저희가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어느 정도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물론 조금 깊게 가면은 뭐 웹팩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조금 더 깔끔한 폴더 구조, 뭐 도메인별, 뭐 피처 기반, 뭐 FSD 구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도 되지만 정말 그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까지 가면은 정말 어렵고 조금 더 뭔가 효율적으로 코드를 짜는 법은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데모데이를 통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더 좋으신 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실력 있는 팀원들을 만나면서 그때 이제 조금 더 개선시키면 되는 거지. 지금은 일단은 단순히 어떤 기능들이 있고 이거를 조금 어떻게 활용을 해야 내가 괜찮은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 조금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저희가 무엇을 배워볼 거냐 하면은 일단은 최적화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아마 10주차 때는 렌더링 최적화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메모, 유즈 메모, 유즈 콜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 거고, 그래 아마 컨트롤드 인풋, 언컨트롤드 인풋을 이제 유즈 레프를 배우면서 조금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조금 배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살짝 이전에 만든 웹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저도 만든 지 조금 오래돼가지고 잠깐 아까 켜서 확인을 해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자, 그리고 로그인을 해봤어요. 서버는 켜둔 상태예요. 자, 이렇게 켜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검색창이 하나 있거든요. 자, 여기 검색창이 있는데 조금 잘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메인 페이지일 거예요. 자, 메인 페이지 가셔가지고 요 인풋에 조금 스타일링만 살짝 줘볼게요. 클래스 네임에 보더 조금 줘보고요. 그리고 패딩 한 4픽셀, 패딩 4픽셀 정도 줘보고요. 라운디드 SM 정도 좀 줘보고, 그리고 플레이스홀더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사이트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이 지금 키신 서버는 뭐 실제로 클라우드에 배포된 서버가 아니라 로컬 서버예요. 여러분 컴퓨터로 직접 DB에 연결을 해가지고 약간 조금 관리하는 형태라 실질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데, 자, 여러분들이 항상 개발하실 때 어떤 거를 좀 보셔야 하냐면 이런 검색어 부분이 있으면은,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데모데이 같은 팀 프로젝트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이제 하실 거니까 하시면은 PR 같은 거를 남기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코드를 작성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 데모데이도 그렇고 늘 제가 지금 5기수째 있는데 데모데이 같은 걸 보면은, 자, 여러분들의 대부분 PR은 이거 좋아, 이거 괜찮아요, 막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면서 안부 인사를 나누거든요. 사실 PR은 물론 열심히 해서 마무리했다면은 마지막에 좋은 말 한마디 정도 남겨줄 수 있지만, PR의 주된 목적은 자, 깔끔한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예외 사항들을 정말 혼자 개발한다면은 나는 완벽하게 했는데 못 찾을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남들한테 조금 검토를 받고
조금 더 좋은 그 방향성을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쳐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얻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LGT에 막 look good to me 막 이러면서 아 좋아요 막 이런 느낌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남기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페이지를 만약에 PR을 한다고 하시면은 자 어떤 것들에 대해서 PR을 해야 하냐면,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검색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볼 부분은, 자 이게 네트워크 요청이 얼마나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네트워크 요청이 간다는 거는, 자 이렇게 눌렀을 때 자 3번 페이지에 대한 조회랑 내 정보에 대한 조회가 일어나죠. 자, 이것처럼 자 제가 새로 고침을 한번 하고, 자 여기 완전히 클리어 해보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검색어를 입력했어요. 자 보시나요? 검색어를 입력할 때마다 네트워크 요청이 계속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혼내라는 걸 한번 쳐본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혼도 쳐지고 내도 쳐지고 일 이렇게 쳐지는데, 사실 저희는 여기서 흐름이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혼내까지 치고 이때 딱 마지막에 한 번만 네트워크 요청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인코딩 된 건데 아마 이거를 디코딩 하면은 혼내일 거예요. 영어로 치면은 제대로 나올 거예요. A, B, C, D, E, F 이렇게 치면은 쭈르륵 나오죠. 자, 이만큼 계속 요청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거는 키보드에 마우스를 뗀 순간 이때만 딱 요청이 한 번 가면 좋겠잖아요. 이게 실제 DB에 한 명이 이렇게 보내는 거 뭐 괜찮다고 쳐도, 예를 들어서 뭐 300명, 400명, 막 1000명 가까이 이렇게 검색어 기반이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무리가 많겠죠. 그래서 물론 서버에서도 캐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프론트적인 측면에서도 요청은 최대한 막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백엔드가 뭔가 막는다 하면은 프론트엔드도 그 앞에서 방파제 역할을 해줘가지고 막아주어야 해요. 둘 중 어떤 누군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첫 번째로 배워볼 거는 디바운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디바운싱이 무엇인지 조금 서론이 길었지만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디바운싱 같은 경우는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검색어를 하나 입력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 좀 작네요. 자, 제가 여기서 오타니안, 빨간 글씨는 좀 미안하니까, 자 오타니안 이렇게 한번 쳤다가 해봅시다. 자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요, 자 제가 이응을 지금 디바운싱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요청을 보면은 자 어떻게 요청이 갈까요? 자 이 한 글자마다 요청이 갑니다. 근데 그 한 글자가 오의 한 글자가 아니라, 자 어떤 식으로 요청이 갈까요? 자 지금 만약에 실제로 이게 요청이 간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자 이응에 한번 가고요, 그리고 오에 한번 가고요, 타에 한번 가고요, 아에 한번, 이거 제가 뻑큐 날린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니은 한번 가고요, 이 한번 가고요, 이응 한번 가고요, 또 아 한번 가고요, 니은 이렇게 가니까 총 몇 개죠? 하나 좀 줄여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의 요청이 불필요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게 9번 요청이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줄여볼게요. 자 어차피 우리가 검색어로 받고 싶은 거는 이 오타니 안, 이 마지막에 쳤을 때나 아니면은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오타니 안이란 이름은 저는 기억하고 있지만 제가 뭐 오타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뭔가 검색어 추천을 받고 싶어요, 서버를 통해서.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오타니 안까지만 아니라 오타 뭐 이렇게 치고, 제가 만약에 자, 이 시점에 손을 뗐다고 해볼게요. 오타까지 치고 이 시점에 손을 뗐다 해볼게요. 자, 이 시점에 손을 떼고 디바운싱 같은 경우는 뭐냐? 제가 만약에 초수 같은 걸 집어넣어요. 밀리세컨드인데 제가 손을 떼고 뭐 한 0.3초 후, 뭐 0.5초 후에 네트워크 요청이 가고 싶다면은 300ms라고 하면 0.3초겠죠? 자, 이렇게 적으면은 제가 손을 떼고 손을 이렇게 뗐어요. 떼고 3초가 0.3초가 지나면은 자 이때 hit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네트워크 요청이 한 번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는 그 오타하고 그 밑에 이제 추천 검색어가 이렇게 뜨겠죠. 뭐 오타니안 이렇게 뜨겠죠. 오타니 뭐 오타니안 뭐 이런 식으로 제공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필요한 요청을 막을 수 있다가 디바운싱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같이 구현을 해볼 거예요. 자, 이 디바운싱이랑 항상 같이 나오는 개념은 스로틀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마 서버 하신 분들은 스로틀링이라는 기법을 되게 많이 활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제공해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 디바운싱이 왜 필요한지 이제 조금 아시겠죠? 검색어 최적화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 디바운싱 코드를 직접 짜는 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더라도, 사실 구글에 디바운싱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관련 코드 치시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한번 코드를 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검색어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나 한번 원리부터 봐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원리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검색어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set search를 통해서 상태가 계속 변화하니까 search 값이 바뀌면서 리렌더링이 계속 일어나요. set을 통해. 이거는 유즈 스테이트의 동작 조건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리액트의 리렌더링 조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화면이 계속 바뀌는 이유는, 자, 기본적으로 쿼리는 캐싱이라는 거를 제공을 해주는데, 근데 우리가 이 쿼리 키가 만약에 달라지면은 화면이 바뀌면서 다시 데이터를, 그 쿼리 키에 맞는 데이터를 받아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새로 고침을 하고 1, 2, 3을 치면은 아마 쿼리키에 1에 해당하는 거, 2에 해당하는 거, 1, 2에 해당하는 거, 1, 2, 3에 해당하는 이 쿼리키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검색어가 매칭이 안 되니까 화면에 안 뜨는 거겠죠? 제가 다 지워주고, 자, 뭐, 혼내였나요? 혼내.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매칭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 쿼리키가 달라져야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만 알고, 자, 저희가 유즈 디바운스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유즈 디바운스 같은 경우에는, 자, 보통은 어디다 만드냐면 저희가 훅스에다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은 검색어 하는 데가 사실은 지금 이 메인 페이지만 저희는 있지만 나중 가면은 뭐 여러분들이 프로필 조회라든지 정말 많은 곳에서 이 인풋 창을 쓰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디바운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거를 공용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얘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훅스에 넣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파일 이름은 훅이니까 유즈를 앞에 붙이고요. usedibounce.ts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는 좀 내려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확대 좀 시켜 드려 가지고, 자, 일단은 function usedibounce라는 애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익스포트 해줘야 외부에서 쓸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저희가 어떤 꼴로 조금 사용할 거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state, set state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어를 보통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맞죠? 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 디바운스를 쓸 때 저희가 얘를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할 거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검색어다 하면은 search, set search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쓸 거냐? 자, 우리가 만든 use 디바운스를 통해서 뭔가 타이머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은 3초 후, 뭐 몇 초 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use 디바운스에는 뭘 받을 거냐면, 자, 일단은 여기 그 상태, 그러니까 이 검색어의 원본을 받아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밀리세컨드, 그래서 뭐 500 밀리세컨드 후에 동작하게 함,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얘가 이제 리턴 해주는 값은 디바운스가 된 밸류 값, 그러니까 뭐 몇 초 후에 일어나는 그 밸류 값이 될 거고, 그럼 우리는 얘를 어디다 전달해주면 되냐? 자, 이 서치 대신에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꼴로 만들어 줄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변수명을 뭐로 할 거냐면, 자, 일단은 밸류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잡으셔야 해요. 자, 이 밸류를 어떤 타입으로 잡아야 하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다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밸류가 이니셜 스테이트를 저희가 빈 문자열로 했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이 맞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게 스트링 타입이 아닐 수도 있겠죠. 뭐 배열일 수도 있겠고요, 뭐 널일 수도 있겠고요. 정말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럼 뭘로 해야겠어요? 자, 제네릭. 이때 제네릭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제네릭을 선언을 하는데, 이 제네릭을 그럼 받아와야겠죠? 그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앞에다 t를 달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고
딜레이를 좀 줄 건데, 이 딜레이가 아까 밀리세컨드라고 했죠. 그래서 넘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고 여기서도 우리가 이 상태를 받아와가지고 얘를 관리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const debounced value랑 set debounced value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와 줄 거고요. 그리고 use state고, 얘는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받아온 값을 제네릭으로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t타입이겠죠. use state도. 자, 이렇게 t타입이고 여기는 이렇게 value를 넘겨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이 set debounced value를 통해서 몇 초 후에 이 debounced value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얘가 자, 이 상태 변경이 언제 일어나야 싶으면은, 자, 이 value 값이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딜레이 값이 초값이 바뀌거나 이럴 때 코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value나 딜레이가 변경될 때마다 실행 이렇게 저희가 해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해줄 거냐? 자, use effect 한번 써줄 거고요. 자, const 일단은 핸들러라는 이름으로 set timeout을 이렇게 호출을 해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et timeout을 set debounced value를 호출을 할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value를 이렇게 받을 거예요. 받은 다음에 이제 딜레이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딜레이 이후에, 그러니까 딜레이가 밀리세컨드죠. 밀리세컨드 후에 실행합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쳐도 만약에 300ms다 하면은 0.3초 후에 이게 동작한다, 핸들러가 동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딜레이 시간 후에 밸류를 이 set debounced value를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타이머를 실행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제가 적어 드릴게요. 딜레이 시간 후에 밸류를 debounced value로 업데이트하는 타이머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핸들러를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얘를 활용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러고 저희가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 핸들러를 저희가 만들어준 이유는, 이거 use effect로 저희가 뭔가 타임아웃을 했으면은 이전에도 제가 말했겠지만 cleanup function, 이게 뭔가 unmount 됐을 때 계속 타이머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unmount 됐을 때 취소해야 하는 작업도 진행을 cleanup 하는 함수도 제공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이름으로 적어주고, 자, 그러고 그 기존에 시작된 타이머를 밸류가 바뀌거나 이러면은, 자, 밸류가 변경되면은 기존 타이머를 지워서 업데이트를 취소합니다. 자, 지금 이 cleanup 펑션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면요, 제가 이 부분은 그 제 거 유튜브에 아마 조금 보시면은 여기 use effect 같이 배우는 리액트 2탄 use effect에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업데이트 취소, 그러면은 자, return 이렇게 해주고 clear timeout 이렇게 해주고 핸들러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됩니다. 이게 cleanup 펑션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값이 계속 바뀔 때마다 마지막에 멈춘 값만 업데이트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얘는 밸류랑 딜레이가 달라질 때마다 동작해야 하는 친구기 때문에 밸류 딜레이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최종적으로 저희가 반환해야 하는 값은 이 값이죠. 이 값은 뭐냐면은 이 set debounce value가 몇 초 후에 진행을 하고 값이 변경된 값이 여기에 이제 들어오겠죠. 당연히 set 함수로 바뀐 값이니까 얘를 리턴을 해줘야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좀 적어주시면은 최종적으로 잠시 대기탄 기다린 후에 후에 값을 반환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디바운스 훅은 끝났어요. 자, 물론 뭐 JS 독을 활용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회사에서 작성을 한다면 JS 독을 활용해서 리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적어줄 것 같기는 한데, 이건 사실 너무 흔한 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없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쓰면 되냐? 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자,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자, 기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면은 다 작업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혼내만 치면은 혼내 쳤고 이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치고 손 떼고 뭐 0.3초 후에
딱 데이터 요청이 가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const debounced value를 리턴해준다 했으니까 use debounce를 통해서 자, search 값을 넣어주고요. 여기다 300ms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얘를 이제 여기다 갈아 끼셔야지 동작을 할 겁니다. 껴주시고 자, 혼내 이렇게 치시면 자, 이렇게 한 번 요청 가죠. 자, 네트워크 요청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치시고 자, 혼내 이렇게 저희가 지금 0.3초라 좀 빨라가지고 혼도 갔고 내도 갔는데 제가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혼내 이렇게 치면은 0.3초 지날 때 딱 이렇게 네트워크 요청이 한 번만 일어났죠. 이게 혼낼 거예요. 지금 뭐 한글이라 안 믿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믿게 해드린다면 이 판다 한번 해볼게요. 자, 판다 이렇게 하면은 자, 판다로 한 번만 갔죠. 아까는 P A N 이렇게 가는데 자, 물론 P만 치고 손 떼고 하면은 가고요. 또 A 치고 손 떼고 가면은 가고요. 0.3초 지났으니까 N하고 손 떼도 가는데 계속 이렇게 보통 검색어는 계속 이렇게 일일이 치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이 된다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되고 자, 만약에 나는 조금 길게 하고 싶다 막 만초다 이러면은 만초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너무 길게 타이머를 설정하면은 뭐 네트워크가 절약돼서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불편하겠죠. 이렇게 쳐도 만초면은 1000ms 몇 분 기다려야 하나요? 한번 기다려보죠. 네, 10초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거 뭐 그냥 렉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베스트 케이스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잘 생각하셔가지고 사용자 본인이 진짜 이 앱을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내가 이 정도면은 만족스럽다. 그래도 네트워크의 절약과 그리고 사용자 경험에 그래서 타협점을 좀 찾으셔가지고 하면 좋겠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디바운스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테스트 코드를 짠 거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값이 좀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상수화를 시키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컨스턴스 해가지고 뭐 딜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const search 딜레이 라고 해가지고 얘를 50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익스포트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search debounce delay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러면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이름은 잘 바꾸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조금 더 깔끔해졌죠.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가 일단은 저의 이번에 디바운스 강의였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디바운스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강의는 제가 스로틀링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볼 거예요. 근데 저희 예제로 지금 저희 사이트 예제로 스로틀링이 조금 구현하기 애매해서 약간 뭔가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물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가면 조금 어려워지실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좀 제외했다. 라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디바운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